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2013년도 영상으로 좀 오래된 영상인데요. 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를 금지한다는 학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이성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되면 징계를 하는 학교, 우리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절반이 넘는 학교에 이성교제 금지 학칙이 있다는데요. 최근 교육부가 이걸 없애라고 권고했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교문을 나섭니다. 이성교제를 금지한 학교 규칙 때문입니다.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얘네들 사귀는 것 같다고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귈 경우에 걸리면 징계를 받는다거나 군에 공사하고 헤어지고. 전국의 고교 2,300여 곳 중 이성교제를 학칙으로 규제하는 학교는 절반이 넘습니다.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많지만 일부 학교는 손을 잡거나 팔짱 끼는 것을 금지하고 둘이 있을 땐 문을 열어놓게 하는 등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어겨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해마다 늘어 올 들어서만 400명이 넘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습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질서를 이렇게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교육부가 최근 이 학칙이 과도하다며 없애라고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겠다는 학교들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성교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이성교제, 그리고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남녀 성심리의 차이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이성 친구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 활동 순서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실태를, 두 번째 활동으로는 남녀의 성심리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이성 친구 간 지켜야 할 예절을, 네 번째 활동으로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교제는 우정 또는 애정을 가지고 남녀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2017년 스마트 학생복에서 초, 중, 고 학생 1만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성교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63.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이성교제를 시작한 시기를 물으니 그중 70%가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답했고 그 다음이 중학교 시절로 27%가 응답하였습니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약 97%의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이성교제를 시작하고 싶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 50%가 넘을 정도로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에 성격과 말투라는 응답이 약 41%가 나왔으며 인성이나 됨됨이가 15%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설문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 데이트 폭력 예방, 성교육 등
안전한 이성교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성교제 시 내면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두 남녀가 있습니다. 자림이와 주영이의 생각의 차이는 성심리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남녀의 성심리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여성과 남성의 성심리는 생물학적인 차이와 양육 환경, 가정, 학교, 대중매체 등 사회문화적 환경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다 보면 성심리의 차이를 발견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심리를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특징들로 모두 일반화할 수는 없기에 성별에 따라, 개인에 따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성 친구를 대할 때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의 성심리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성 친구와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성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상대방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잊지 마세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금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 친구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행동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평상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했다면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방의 성행동이 자신의 의사와 달라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나는 아직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키스를 원한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나는 키스는 아직 이른 것 같아. 나는 우리가 서로를 천천히 알아갔으면 좋겠어. 아마 여러분 중에 거절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거절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연습 말이에요. 또 이성 친구로부터 거절의 말을 들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성 친구는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의 거절을 존중해 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좋아질 거예요. 다음으로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귀가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귀가 시간을 알리고 너무 늦게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그 밖에 데이트 비용은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이성 친구 간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이성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함께 계속 발전하고 내가 바라는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쁜 이성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2명 중 1명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범죄임을 기억하세요. 중학생에게 무슨 데이트 폭력 수업을 하냐고요? 미리 공부해두어 미래에 여러분이 데이트를 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질 경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크게 통제,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데이트 폭력은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 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폭력의 흔적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 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주변인에게 폭력 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 기록과 신고 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죠. 성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우리는 성에 대한 표현을 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자는 유혹을 받았을 때 봐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성 친구와 신체 접촉을 결정해야 할 때,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일은 생깁니다. 아기를 가져야 할지, 피임을 해야 할지 등등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선 바른 성적 가치관이 필요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땐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결정을 했을 때도 서로 존중해주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후 결과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성행동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친구와 나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상대방에게 성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줍니다. 신중하지 못한 성행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남녀 간 성심리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서로 다른 성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형성된 성태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성태도와 가치관은 개인차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서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위해서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발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성행동을 할 때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